일상이 되어버린 마이너스 30%. 뭐 반등했니 뭐니 하고 좀 인기 있는 지역들 일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30%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겨울 그리고 23년 요맘때쯤 분위기 정말 싸했었죠. 근데 그때랑 대비해서 그때 제가 마이너스 30% 하락했니 뭐니 하면서 이 많이도 떠들어댔었는데요. 오늘의 실거래 가격을 봐도 월드마크 37%, 만촌 3장 30%, 힐스테이트 황금동 32%, 신축 빼고 또 나머지 뭐 30% 이상씩 하락하는 것이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제가 어제 요 차트를 가지고 와서 대구 다 던져라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더니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아마 요 가격대의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격이 그래 이렇게 흘러갔었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채팅창 요런 곳에 특정 아파트나 요 정도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지금 가격이 한 3억 중반대 정도 되는 아파트 2017년 가격 그때랑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느낌 가지는 곳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창 올라갔을 때 2020년에는 5억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게 이게 30% 떨어져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이미 우리 급락은 한 방 맞았어요. 급락은 맞은 상태로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 같은 이렇게 큰 급락은 있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서서히 빠지는 형국은 지속될 것 같다. 일본이 그래 했잖아요. 일본이 급락 이후에 또다시 한번 재차 급락을 맞기도 했지만 이 마이너스 4%, 5%에 달하는 하락을 10년 이상 이렇게 무진장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3.5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정말 뭐 2억, 뭐 2억 몇천, 뭐 그렇게까지 떨어질까?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2010년경에 신축이었던 것이 어느덧 25년 차. 그래서 25년 차, 30년 차에 근접해가는 아파트들 가격을 한번 봅시다. 30년 차에 달하는 아파트. 한때는 3억 5천까지 갔었어요. 근데 가격이 2억 4천. 더 심한 것은 성서 푸른마을 42평형. 한때 4억 3천까지 갔던 것이 2억 3천. 이런 것들 보면요. 아파트 이 연식을 무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3억 5천, 지금 3억 5천 아파트 장래에는 2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연간 뭐 2024년도 기준으로 대구가 거의 한 5% 정도 하락했다고 평균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반복되어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격과 맞닥뜨릴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되면은 그래 아파트 연차가 그렇게 됐으니까 뭐 그런 가격도 생길 수 있겠지. 왜? 우리가 금방 봤던 성서나 이런 곳들 이게 다 고층 아파트들이거든요. 고층 아파트. 과거에 저층 아파트가 재개발되던 시절하고 다른 시절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화타운 32년 차 고점 대비 45% 3억 5천짜리가 2억이 되는 거. 야, 설마 라고 했지만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에이세이 혹시 이 책 주문해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좀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서 나오는데요. 이 실패, 이 내부적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그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 쇼크 때문에 그렇다. 쇼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어젯밤에 했는 추정 60분 혹시 보셨나요? 당신의 겨울 안녕하십니까? 이 장기 침체 국면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자영업하는 사람 힘들다. 그리고 공장의 가동률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중국발 영향 혹은 미국발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코로나 때문이다. 사실 이쪽으로 탓을 다 돌려버리면 끝이 나나요? 끝이 안 납니다.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이 서울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제가, 대구만 이때 유독 많이 줄어들었는 게 아니다. 서울도 줄어들고, 다른 지역들이 이상하게 많지. 전세 거래가 조금 나은 지역은 보면 월세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임대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전세 물량이 없어서 많이 줄어들었냐? 아닙니다. 이거 한 2만 8천 개 되는 시절만 해도 서울의 전세 물량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날 서울의 전세 물량은 3만 1천 개. 예, 3만 1천 개. 결코 전세 물량이 적어서 전세 거래가 적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사람들이 증발한 느낌이 들어요. 인구가 늘지 않으면 점차 이런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8,500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12월 달에는 2,500건대 정도, 많으면 2,700건까지 나오겠죠. 2,500건 정도. 근데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1월의 거래량이 무척이나 적습니다. 비슷한 시기와 놓고 보면 2달 전 대비 거래량이 반토막 정도 흐름입니다. 대구도 그러하고 부산도 그러하고 다른 광역시들도 그러합니다. 어젯밤에는 좀 지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정도로 좀 공포스러웠습니다. 밤 10시 반경에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 비농업 자세하게 다 안 나오네요. 어쨌든 뭐 고용도 탄탄해.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미국은 25년도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재임을 열흘 앞둔 상황. 오늘이 11일이니까 이제 9일 남았겠네요. 9일. 영국, 독일, 일본 국채금리 급등하는 현상.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밤에 4.798인가? 여기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5%에 달하는 금리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소득은 정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원자재가 오르고 또 주택이 상승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러면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집값이 물가가 상승하듯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제한적이더라.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요걸 보고 어젯밤에 지렸죠. 나스닥 테크주는 막 2% 이상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76%. 요거 마감은 요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요거는 캡처를 했는데 아침에 요렇게 마감되었는데 이 4.79%까지도 갔었고요. 미국 30년물은 4.9%를 넘어갑니다. 30년 동안 5% 금리를 준다? 야, 그래도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죠. 비트코인은 좀 선방했는 것 같고요. 근래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이 유가가 발작을 했습니다. 한 2주 동안 한 67불, 8불 정도 수준에 머무르던 것이 76불 수준까지 한 15% 정도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대비 4%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 비교해 보죠. 우리나라 물가와 연관지어서 같이 보려고 하니까 원달러 환율 1475원, 1년 전 대비 12%. 요거 두 개만 합쳐도요, 물가가 1년 전 대비 한 15% 정도. 그러니까 연초가 되어서 나오는 뉴스가 물가가 계속 오른다, 물건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경기는 안 좋다 그러고 돈 풀고 이러면 또 난리 나는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름값이 발작하고 있고 금값도 다시 재차올랐고 근래 천연가스가 좀 핫했습니다. 천연가스가 미쳤습니다. 뭐 우크라이나발 러시아에서 가는 뭐 가스관을 뭐 잠그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이렇습니다. 이 기름값하고 이런 것들은 뭐 계절적으로 이 북반구가 겨울을 맞이하는 차례 좀 오르기는 하는데 지금 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니나님 감사합니다. 경기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집값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뭐 2년 동안 지금 3년 이상 여기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제가 말했던 이 큰 틀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식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라든지 지가가 쭉 빠지는 모습이라든지 저는 이 큰 틀에서 맞춰서 하는데 아마 계속해서 지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뻘소리 하진 않았구나.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일본을 더 닮아가는구나. 중국의 압박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모습들을 계속 살펴드리고 있었어요. 자, 수도권 또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매가 폭증합니다. 이미 경매라고 하죠. 돈 못 갚아가지고 부동산 담보로 빌린 대출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경매 시장에 나오는 이미 경매가 급증했다는 이 뉴스. 내가 A라는 집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온통 다 영끌로 집을 샀어요. 이거는 전세 끼고 사고, 이거는 또 뭐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가 뭐 전세 들어오고 또 다시 나는 매수를 하고 뭐 이게 보면 복잡한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 영끌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B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나가려고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줄 상황이 안 돼요.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값이 마구 낙찰가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B라는 주택을 날려버리면 되지. 아니죠. 이것을 처분하고 났을 때 돈을 다 못 갚아주게 되면 또다시 A라는 물건에 압류를 걸고 얘도 다시 경매행위 될 수 있고 정말 나락이거든요. 이렇게 나락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러면 정리할 시간이 없었느냐? 폭등, 급락, 일부 반등. 자, 요 구간에 정리할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다시 오를 거야. 지금 오르는 거 다시 반등있는 거 보이지? 다시 무조건 우상향이니까. 자, 무조건 희망을 불어넣어 줬던 사람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이때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각국 자금을 빨아들이는 강달러 현상. 아시아나 유럽 통화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들어섰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여기 국채 금리도 종종 언급드리고요. 달러 지수 보면은 불과 한 2달, 3달 전에 달러 지수가 이게 100까지 내려왔었습니다. 100까지. 근데 이 달러 지수가 110까지 올라왔습니다. 달러 가치가 10% 정도 상승했다. 뭐 이런 부분까지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200개 있고 원화가 200개 있고 교환 가치를 1대1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상정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웬걸 미국의 경기 좋다면서 개인들도 투자를 나서고 기업들도 투자를 나서고 한국에 있는 달러가 막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원화 1개 주면 달러 1개를 바꿔올 수 있었는데 이제 원화 1개를 주면 달러를 1개를 못 바꿔옵니다. 원화 한 1.2개를 줘야지 달러를 1개 바꿔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래 원달러 환율이 한 20% 정도 급등했던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4,500억 불에 달했던 것이 지금 뭐 4,100억 불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원화 보유가 많이 떨어졌다. 경제 뉴스를 보면은 뭐 수출도 잘 돼, 자동차도 잘 돼, 반도체도 잘 돼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나라 곳간이 자꾸 피어가더라. 그래서 각 나라는 달러가 미국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니까 뭐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뭐 어디 할 거 없이.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강달러 현상에 의해서. 근데 우리나라 경기 부양해야지.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죠. 금리 내리고 시중에 돈 많이 풀고 그러면 이렇게 원화만 많이 풀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거죠. 원화의 가치가 없어지는 현상. 그러면 집값은 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물가도 무진장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금리도 무진장 또 높아지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그 난리 작동을 지겼던 것이 일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경제도 실패했지만 정치도 실패를
하게 되면서 오랜 침체에 빠져들었던 것. 그래서 뭐 또 돈 풀어서 이거 올린다?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도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짐바브웨 달러 다 아시잖아요. 뭐 100조 원짜리가 1달러 뭐 이렇게 환전되는 뭐 이까지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터키가 제가 지난번에 표로 나타냈을 때 환율 한 5배 올랐었나요? 근래 한 5년 10년 사이에. 아르헨티나 이거 12배? 7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그거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럼 원화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예,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실물 자산을 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등신이 되는 그런 사태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걸 제가 우려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것 같진 않다. 이렇게 갈 것 같진 않다. 자, 저를 지원해주는 방식, 여기 상품 요 이모티콘 클릭, 여기 장바구니 모양 클릭, 쇼핑 클릭이죠. 네, 제목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상품, 지금 여기 헤이세이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 요 책은 제가 앞으로 한 3번 정도는 더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 읽을 때마다 정말 아파요. 우리 앞에 다가올 현실이 이런 것이라니라는 생각이 들면 무척이나 읽을 때마다 아픕니다. 예, 그래도 읽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아니면 요 홍보도 한번 해야 되겠다. 네, 홍보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매도 물량 4만 개 이상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전세 물량 6,600개, 월세 물량 7,300개. 월세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전세 물량은 감소, 지금 월세 물량은 좀 정체. 전세 물량은 정체. 이런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 1240건. 올해는 이제 평균적으로 작년 대비 거래량이 30% 정도 떨어질 것 대비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까만색 선, 요 시뮬레이션에 있는 거, 요것도 조금 많게 잡아놨습니다. 요거 아래로도 거래량이 나올 수가 있겠다. 12월의 거래량 지금 1240건 진행 중이고요. 요 상태로 거래가 90% 정도 진행이 되었거든요. 1300건 조금 더 거래량은 나올 듯 해요. 근데 아까 서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의 거래량이 흐름이 현재 169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달에는 요맘때 270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지지난달에는 거래가 이맘때 390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390건에. 그래서 요렇게 견주어 보면은 거래량이 정말 반의 반토막, 2달 전 대비 반의 반토막 나는 그런 상황. 연초되면 돈 풀어서 올린다면서요. 없잖아요. 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이런 대단한 정책 자금이 풀리냐? 그런 것도 없어요. 야, 올해는 정말 돈 풀린다는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갭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처분 조건 같은 것들 막 걸리고 조건부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은행들이 더 많습니다. 건당거래대금 3억 천. 그래서 고가의 아파트 오늘만 해도 수성구 아마 6억 이상 아파트 거래 없었을 거예요. 대고권 거래가 90% 정도 진행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요거 120건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아마 그거보다 더 떨어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25년은 어게인 2022 이렇게 될 확률이 더 높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비중 그닥 높지 않은 상황. 실거래 가격 좀 천천히 한번 이거 벌써 20분이나 지났습니다. 영상 나중에 2개로 끊어서 올릴게요. 예, 실거래 가격부 파트 부분이랑 앞부분에 주절주절 했던 이야기 부분이랑 조금 나눠서 2개로 끊어 올릴게요.